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는데요. 비덴트 이전에 제가 기회 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었죠.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을 안내를 드리고 최초 안내드린 이후로부터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비덴트 현재는 이제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8% 급등 후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내드렸죠. 비덴트 주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위메이드, 버킷 스튜디오 이 세 개 회사를 같이 보자는 말씀 드렸어요.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35.6%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위메이드는 비덴트를 10% 후반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버킷 스튜디오는 비덴트가 1,900원대에 12로 250억 원을 투자했죠. 3사의 신사업 영역은 메타버스와 Non-Fungible Token NFT입니다. 이 메타와 관련된 이 메타버스 이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꾼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메타는 그리스어로 저 너머라는 의미, 비욘드라는 의미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출발인 그런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강한 주체가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관련된 사업들이 들썩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뚫고 숨고르 기준 눌러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11월 첫날이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11,000원대부터 주가를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안내를 드렸죠. 근데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모습, 이 모양대로만 마감을 해버리면 좀 위험스럽습니다. 좀 더 주가를 끌어올려서 18,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 모를까. 종가 기준으로 현재 상황 그 이하로 마감을 하면 위험 시그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비덴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죠.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침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한다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또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비덴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상화폐 관련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을 기대해야 됩니다. 지난 7월 26일자 주총 때 AI, VR, AR, XR 관련 제품, 그리고 서비스 개발 및 공급 등 주요 신규 사업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꾸려가는 어떤 메타버스 NFT 신사업에 대한 내용 구체화됐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덴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주식이죠. 개인들은 올려주니까 좀 팔아주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골고루 다 참여를 하고 있죠. 그만큼 비덴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급상의 움직임, 개인은 팔고 있고 매도, 그리고 기관 외에는 연일 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들을 따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담는 이런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만 안내를 드렸었죠. 매수 관점으로만 안내를 드렸고요.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쉬어갈 타이밍도 됐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윗꼬리를 길게 달면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모습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종가를 잘 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현재의 보합권에서 보합권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하면 매도 시그널로 간주. 단기적으로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나 월봉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월봉에서 이미 목표가를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뭐 주가가 빠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중기적으로 계속 홀딩하겠다? 그런 것은 별로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단기 매도 타임에선 정리를 하고 또 저점에서 잡고 안내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차트의 모습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8천만 원이 넘은 상황에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데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시세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5일선을 깼는데 다시 또 들어 올렸네요. 참 위메이드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직 종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5일선을 깨고 들어 올리는 흔적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윗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잠시 쉬어가는 그림, 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빠지면서 주가 조정, 기간 조정의 시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들어 올려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위메이드나 비덴트나 같은 움직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아직도 중기 목표가를 안내받지 못하셨습니까?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비덴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매도 목표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도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홀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상세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기 매도 목표가를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비덴트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